중국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시장에서 생강 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 생강은 흙이 많이 묻어있고 표면이 거친 반면 이 노란 생강은 깨끗하고 왁스 바른 것처럼 매끄럽습니다. 대체 뭐란 걸까요? 묵은 생강을 비싸게 팔려고 공업용 유황을 태운 연기로 훈증 처리한 겁니다. 한국의 유황 재배 생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자외선 라이트를 비치면 푸른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산화황이 잔류되어 있다는 증거죠.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노랗고 깨끗하면 의심하세요.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생강향 대신 화학약품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셋째, 표면을 만져보세요. 너무 매끄럽고 왁스 같으면 훈증 생강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가 없네. 중국어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그런 적 없어. 얘기 못 들었으니까 난 보증금 못 줘.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죠. 집주인이 중국 국적을 가졌고 서울에만 7채 건물이 있었는데 무려 3년 동안 20억 넘게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못 받은 보증금은 보증공사에서 주고 나중에 집주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15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인에게 건물이나 땅을 살 수 있는 제도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시죠? 그래서 15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뿌리고 카드 공제를 연말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젊은 층 20, 30, 40의 유일한 공제 수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돈 앞으로 주고 그거 없애가지고 뒤로 더 세수를 걷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궁십조 나 세금 더 거둘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사재기 하는 거 아시죠? 이제 다음 타겟은 여러분 지갑입니다. 12월 이 매장이 전국에 퍼집니다. 다이소 같죠? 100% 중국 기업입니다. 요요소 브랜드 한자 이름 한상호품 뜻이 뭔지 아세요? 한국 스타일 프리미엄 제품 중국 기업이 만든 중국 브랜드인데 이름부터 한국 코스프레입니다. 10년간 전 세계 80개국에서 한국 감성 팔아먹고 성공했어요. 이미 한 번 당했습니다. 미니소 기억하시나요? 똑같이 중국 브랜드가 일본 감성 코스프레하고 들어와서 70개 매장 열었다가 품질 논란, 짝퉁 논란으로 5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요요소는 미니소 2탄입니다. 외국인들은 또 속습니다.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고 사다가 진짜 K브랜드 신뢰만 무너집니다. 12월 요요소 근산 1호점 오픈, 내년 서울 전역 확산, 조용한 침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 그냥 정치 싸움 같지? 아니 지금 네 자유랑 장기까지 걸려있어. 우파 vs 좌파, 국힘 vs 민주당, 윤석열 vs 이재명. 그냥 천군백군 게임인 줄 알지? 근데 지금은 레벨이 다름. 공산주의 vs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 중임. 총칼만 안 날아올 뿐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시작됐어. 요연의 자유 슬슬 장례식 준비 들어가. 중국 비판 금지, 사실상 민주주의 금지 아님? 이제 법으로 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거잖아. 그냥 개처럼 일하고 돼지처럼 소비나 하래. 내 자유, 내 사유재산, 내 몸까지. 중국 공산당한테 뺏겨도 상관없다. 그럼 지금처럼 아무 생각 말고 살아도 됨. 근데 나라도 내 미래라도 아깝다? 그럼 최소한 국회에서 무슨 법 굴러가는지는 봐야지. 정치 혐오한다고 현실이 로그아웃 되는 거 아니거든. 지금 거리 나와서 행진하는 사람들 중에 중이도 있다. 혼자 찾아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온 애들. 성인들이라면 이제는 진짜 깨어 있어야 함. 대형 쇼핑몰에 지친 소파에 죽은 가족이 앉았는데 직원들이 소파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 충격적인 건 분위기 하려고 휴일치가 앉아있다는 거야. 얼마 되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매장 와서 전시용 상품을 장잡고 하루 종일 쉬다가는 죽음들 때문에 장사를 했어. 하더라고. 다른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소파를 들고 뜯어버렸지. 놀라운 건 기록을 남겨줬는데 그대로 누워있다는 사실이야. 여름철 매장에 전시된 침대는 상황이 더 심각해. 엄마와 아이도 자고 열대야로 잠을 설친 측면도 낮잠을 자는 집이고요. 할머니와 손자도 자고 가족 단위로 쉬고 가는 도시도 본다고 해. 전시용 가구는 잘 어울리는 중국인들 때문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 중국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는 건물에 와서 쉬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중국인을 냉기 독이라고 부른다고 해. 아트는 더 심각해. 냉장고 위에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소시지로 부담까지 시키는 모습이고요. 앉아있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쇼핑 자체가 불안하지.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여름을 보내는 모습도 SNS에 자랑한다고 해. Furious Koreans. Denounce CCP infiltration, chant CCP get out. New president accused of betraying the nation. Recently, a strong wave of anti-China sentiment has surged in South Korea, exemplified by a fierce protest on July 20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Thousands of enraged South Koreans gathered, chanting in unison, CCP get out, CCP get out. The atmosphere was charged with tension. Protesters tore apart banners displaying the Chinese national flag and portraits of Xi Jinping, chairman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Wang Huning, and China's ambassador to South Korea, Xing Haiming. They threw bottles, paint, and eggs at the embassy building, with some even bringing ladders to attempt scaling the walls. The protest lasted nearly 2 hours, capturing nationwide attention. What further outraged the public was that on August 10th, under pressure from the CC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protesters. The wave of anger stemmed from December last year when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a short-term state of emergency after being impeach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e reason for the emergency declaration was the increasingly severe infiltration of Chinese and North Korean communism into South Korea. Since then, the streets of Gangnam District, Seoul have become a battlefield for protests.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분은 이제 해외여행 가기 힘들어집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부동산 법안과 해외여행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세 333 법안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를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오늘 남들 다 얘기하는 1차원적인 얘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이 법안이 9년 임대를 강제하면 임대인들은 전세 공급을 포기하고 월세로 돌립니다.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어쩌다 나오는 전세 매물은 신규 계약 프리미엄이 붙어서 폭등하겠죠. 그러면 전세 난민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아파트 월세 금액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폭등을 합니다. 자, 그럼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이제 비싸진 아파트 월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시장 밖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입니다. 아파트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빌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절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좋은 빌라, 살만한 빌라 그렇게 많을 것 같으세요? 이미 전세 사기 사태로 신규 빌라 공급은 제한 수준으로 붕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깨끗한 신축 빌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 남은 안전하고 살만한 극소수의 빌라에 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아파트에서 밀려난 평범한 중산층들이 탁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이 경쟁에서도 밀려납니다.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고요. 그나마 살만한 빌라조차 절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를 겁니다. 이게 이 법안이 가져올 진짜 미래입니다. 여기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엄청 열악한 빌라에서 사는 것조차도 짜증이 나는데 그 월세마저 엄청나게 올라버려서 내가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 좋은 음식, 내가 여태껏 즐겼던 취미생활 이것까지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외치던 이 법안이 오히려 그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희망을 대가로 치르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말도 안 하고 대출 정책을 바꿔버렸어. 심지어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야. 수도권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막았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도 원래는 80%였는데 내일부터 70%로 바뀌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오늘 집 보던 사람들은 뭔 죄야? 서울 집값 오른다고 이딴 식으로 조이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야?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상황에서 집도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실수요자는 어쩌라는 거고 신혼부부랑 사회초년생은 이젠 때로 말도 안 하고 정책 만들고 공지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
민주당이 또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50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50세 이상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50세 이상들이 들어와 건강보험, 기초연금, 사회보장 등을 꿀빨 수 있다. 젊을 때는 중국에 세금 내더니 늙으니 의료보험, 병원 시스템 잘 되어 있는 한국에 와서 꿀빤다. 둘째,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어 한국에서 꿀빤다. 꿀빨다 군대 가기 싫으면 한국 국적 포기해버리면 그만. 여자 자녀는 죽을 때까지 꿀빤다. 셋째,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의 법적 절차가 훨씬 간단해서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 싹쓸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이 전혀 없고 중국인들만 꿀빨 수 있는 이 법안 발의를 누가 했을까요? 역시 100% 더불어민주당 11명이 발의를 했네요. 대체 이 법안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댓글에 반대 청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 법안을 본 누리꾼들은 이 시발 더불어 짱개당 또 지랄이네. 이거 중국이 위구르 티벳 먹을 때랑 같은 방법인데 홍콩도 저렇게 중국인들 대거 넣어서 싹 조지던디. 이제